복부 비만일 것이다. 복부 비만은 당뇨와 뇌졸중, 심근경색, 심지어 암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생명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다. 그런데 근데 2주 동안에 3.6kg 되면 많이 빠져. 굉장히 많이 빠져요. 예, 예. 이렇게 먹고 빠지는 게 이해가 돼요? 이렇게 잘 먹고? 그죠? 예전보다 많이 먹어요. 솔직히 맞죠? 옛날보다 훨씬 잘 먹죠? 굶지 않았는데도 살이 빠졌다. 지금 처음보다 지금 한 4kg? 이제 옷도 어느 날 보니 77 사이즈가 또 커지니 66, 55 이렇게 되면서 좀 생각보다 좀 제가 놀랬던 건 되게 간단한 방법으로 체중 감량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제가 놀랬거든요. 이제 더 이상 배고픈 다이어트를 하지 않아도 된다. 잘 먹으면서도 복부 비만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과연 그 비결은 무엇일까? 키 157cm에 99kg. 이정은 씨는 고민이 많다. 자, 그동안 여러 가지 불편하신 게 좀 많으셨던 것 같아요. 발은 괜찮으세요? 무릎이나 발목이나 고관절은 괜찮아요? 아니 지금도 응. 파스를 붙이고 있어요. 어디에? 네. 무릎에? 비만 때문에 무릎도 고관절도 좋지 않다. 네, 제가 얼마 전엔 뇌경색까지 알았다. 최근에 운동이랑 식이 조절을 하면서 그래서 한 필사적으로 10kg 다이어트를 해왔다. 제가 다이어트 인생 34년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뭐 원푸드 다이어트, 그다음에 한약만 먹는 다이어트, 지방 분해 주사,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뭐 지방 흡입까지도 해봤었으니까요. 다이어트에서 대해서는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다고 생각해요. 일명 그 먹토라고 먹고 토하는 거 그것도 해봤고요. 그다음에 요요 안 오려고 뭐 변비약이나 이런 것도 먹어보고 막 했죠. 살이 쪘다는 건 몸의 지방, 즉 체지방이 많다는 얘기다. 체지방은 크게 피부에 쌓인 피하지방과 뱃속 내장지방으로 이루어진다. 복부 비만은 그중에서도 내장지방이 과도한 상태를 말한다. 지금 이분의 상태를 보면 물론 밖에 파란색 피하지방도 상당히 두껍습니다. 특히 앞쪽보다는 뒤쪽이 많이 두터운데요. 하지만 건강에 문제가 되는 거는 이 바깥쪽보다는 안쪽에 내장 지방이 굉장히 많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내장은 회색, 내장 지방은 초록색으로 나타난다. 이정은 씨의 경우 복강 내 면적의 70% 이상이 내장 지방으로 차 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 내장 지방은 거의 없는 게 정상이고요. 있더라도 면적이 100제곱센티미터가 넘으면 질병의 위험이 높은 거로 돼 있는데 지금 127로 복부 비만, 병적 복부 비만에 해당이 되는 상태입니다. 내장 지방으로 인해 생기는 복부 비만. 남녀 각각 허리둘레 90cm, 85cm 이상이면 복부 비만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복부 비만의 원인인 내장 지방은 왜 생기는 걸까? 우리가 먹는 음식물은 포도당의 형태로 바뀌어 우리 몸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된다. 하지만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고 남은 포도당은 지방으로 변해 쌓인다. 지방이 쌓일 땐 먼저 피부 아래쪽에서부터 저장된다. 그리고 피하층이 포화 상태가 되면 내장 지방의 형태로 내장과 장기 사이에 지방층을 형성한다. 이것이 바로 내장 지방인 것이다. 우리 몸은 먹은 열량에서 소비한 열량을 빼고 남는 열량을 체지방으로 저장하되 처음에는 피하지방으로 저장합니다. 주로 뭐 팔뚝이든 엉덩이, 허벅지 이런 데로 저장이 되는데요. 여기에 저장할 수 있는 체지방의 양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이상으로 남아도는 열량이 많으면
사실은 건강을 위해서는 더 이상 저장하지 말고 버려야 됩니다. 근데 우리 몸은 오래전부터 굶주린 시대를 지나온 유전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저장합니다. 그러면 마치 집안에 책장이 있는데 책을 진열하다가 꽉 차면 더 진열할 데가 없으면 다른 곳에 쌓아놔야 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 몸에서도 그때부터는 잉여 열량을 피하 지방이 아닌 내장 지방의 형태로 축적을 하게 됩니다. 하루에 1,300kg. 그렇다면 이정훈 씨에겐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 최근 한 달을 놓고 볼 때 보통 아침은 어떻게 드시고 계세요? 저 보통 이제 저 이렇게 차가 이 지하철역으로 나오거든요. 편의점을 들려서요. 초콜릿류의 아침부터? 네, 과자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거의 한 금액으로 따지면 2만 원어치 정도 사서 한 번에 다. 아침에? 네. 매일 아니면 어쩌다 한 번? 거의 매일. 주 5일 중에 4일. 그럼 거의 매일이네요. 네. 그러니까 초콜릿이나 초코 과자 같은 거. 네. 점심은 어떻게 드세요? 점심은 굶는 편입니다. 아침 그렇게 먹었으니까. 네. 저녁은요? 저녁은 그냥 간단하게 선식 정도를 먹거나 하고. 집에서 아니면 직장에서? 집에서요. 선식. 뭐에 타 드세요? 우유에다가 우유. 귀리. 오트밀. 네. 새끼 밥을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다. 이걸 안 먹기 때문에 초콜릿과 초코 과자를 드시는 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살을 빼야 한다는 생각이 강한 이정훈 씨. 다이어트를 위해 끼니를 거르고 대신 당 성분이 많은 과자류로 허기를 때웠다. 실제 많은 비만 환자들이 이렇게 식사를 해결하곤 한다. 한번 잘 한번 해보죠. 흔히 우리가 음료수나 여러 가지 간식류로 섭취하는 당류의 종류로는 포도당, 그다음 과당, 액상과당, 설탕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맛은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이러한 당류들은 대부분 당도가 높고 식이섬유가 거의 없기 때문에 포만감을 거의 주지 않는다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또 일반적인 탄수화물 음식에 들어있어서 포만감을 주고 흡수를 천천히 하도록 하는 식이섬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과잉 섭취의 문제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표적인 탄수화물 음식인 밥, 빵, 탄산 음료는 각각 우리 몸에서 어떻게 반응할까? 우리 몸은 우리가 먹은 탄수화물을 당으로 분해해 에너지로 사용한다. 탄수화물의 성분은 당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당의 연결 구조에 따라서 단당, 다당, 복합 탄수화물로 나누어진다. 당을 에너지로 쓰기 위해선 탄수화물 섭취 후 소화 효소에 의해 당이 분해되어야 한다. 먼저 빵에 있는 탄수화물의 경우 결합되어 있는 당들이 소화기관에서 나오는 효소에 의해 쉽게 분해되어 소화가 쉽다. 또 혈액에 많은 포도당을 방출하게 되고 혈당 수치도 올린다. 탄산음료 또한 이와 비슷하게 작용한다. 그러나 통곡물이나 채소와 같이 섬유소가 많은 음식은 조금 다르다. 탄수화물의 결합 구조가 소화기관의 효소에 의해 쉽게 분해되지 않는다. 때문에 혈액으로 포도당이 가는 것을 늦추게 된다. 이런 이유로 빵보다는 밥이 살을 덜 찌게 하는 것이다. 동양에서는 쌀을 비롯한 곡류를 먹을 때 알곡 형태로 먹습니다. 가루를 내서 먹는 경우는 뭐 떡을 만들 때나 아주 제한적인 경우 대부분은 그냥 밥알 그대로 익혀서 먹죠. 반면에 서구 음식으로 밀을 먹을 때는 밀로 먹는 게 아니라 가루로 조리를 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밀 가루를 내서 조리를 할 때 흔히 먹는 게 빵을 만들거나 또는
국수를 만들어 먹게 되죠. 이 경우 가루를 만들기 위해서는 곡류에 들어있던 식이섬유를 다 제거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에 좋은 식이섬유는 제거되고 그냥 탄수화물 가루만 남게 되죠. 또 가루 상태의 탄수화물은 먹었을 때 굉장히 빨리 소화 흡수가 됩니다. 혈당을 쉽게 올려서 체지방으로 갈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복부 비만을 부르는 또 다른 원인은 잦은 회식과 술자리다. 올해 나이 46의 황수영 씨도 일 때문에 일주일에 서너 번 술자리를 갖는다. 술안주는 곱창, 고기 등 기름진 음식. 업무 때문에 혹은 스트레스 때문에 많은 중년의 남자들이 이렇게 저녁을 때우곤 한다. 생활이 이렇다 보니 3, 4년 전에 비해 황수영 씨의 체중은 무려 20kg이나 늘었다. 며칠 후 황수영 씨가 병원을 찾았다. 고지혈증 약을 먹고 있지만 배가 점점 나오는 게 아무래도 불안하다. 검사 결과 키 173cm에 105kg. 정상에 비해 체지방이 30kg이나 많다. 굉장히 심한 복부 비만이다. 여기가 배꼽이고요. 등이고 옆구리인데 파란색. 피하 지방도 조금 두껍긴 한데 안에 내장 지방 보이세요? 이게 원래 거의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있더라도 면적이 100이 넘으면 위험한 거로 돼 있거든요. 300이 넘어요. 3배가? 네. 굉장한 위험 신호입니다. 근데 지금대로 방치하면 10년 후에 협심증, 심근경색이 올 수도 있고 뇌경색이 올 수도 있거든요. 예, 10년이면 그렇게 먼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죠? 예. 어떠세요? 오늘 도전해야 될 동기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내장 지방이 증가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진다. 인슐린 저항성이란 포도당을 연소해 혈당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 인슐린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곧 당뇨병으로 이어진다. 또 내장 지방이 많으면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과 중성 지방은 늘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은 줄어 고지혈증이 발생한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치명적인 질병의 하나인 심근경색, 뇌졸중이 생길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암의 원인으로도 작용한다. 과거에는 체지방은 단지 에너지 저장고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비만에 대한 연구가 진행이 되면서 이 체지방이 그냥 에너지 저장고로 가만히 있는 그런 기관이 아니라 이 안에서 혈중으로 굉장히 다양한 물질들을 분비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일부는 아디포카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혈중 분비 물질을 체지방이 분비를 하는데요. 이 분비되는 여러 가지 물질이 체내 염증을 유발하고 또 동맥경화를 유발하고 여러 가지 대사 이상을 유발하면서 일부 암의 원인으로도 작용하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내장 지방은 만성 염증 물질과 비만 세포에서 나오는 물질인 아디포카인을 분비해 암 발생률을 높인다. 간암, 신장암, 대장암과 췌장암을 비롯해 유방암, 자궁내막암, 난소암이 생기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간암의 원인 중에 1위가 또 간경화의 원인 중에 1위가 B형간염, C형간염이지만 선진 국가에서는 간경화, 간암의 가장 큰 원인은 비만입니다. 특히나 중년의 남자들은 여자에 비해 복부 비만의 위험이 더 높다. 그 이유는 남성 호르몬 때문이다. 남성 호르몬은 근육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 근육은 당을 소비하는 기능을 하는데 나이가 들면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고 덩달아 근육도 줄어들기 때문에
체내에 당이 쌓여 비만이 된다. 체지방이 많이 안 줄은 것뿐만 아니라 복부 비만이 건강에 해롭다는 걸 모르는 이가 어디 있을까? 하지만 살을 뺀다는 건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다시 병원을 찾은 이정훈 씨. 그죠? 예. 구운 감자도 마찬가지고 피자가 먹었고, 예. 그죠? 그래서 어려운 건 알아요. 오래된 습관 때문에 어려운 건 아는데 지금 본인이 보시기에도 이 식단을 처음보다는 조금 나아졌지만 여전히 조금 너무 문제되는 걸 많이 먹고 있다는 건 느끼죠. 예. 조금씩 나아지고. 도무지 있다는 음식을 다음에 억제하기가 꼭 쉽지 부자리 않다는 시켜만 이정훈 씨. 때로 그 욕구가 비정상적으로 느껴지기도 한다. 혹시요 자고 일어나면 사람이 다 음식이 땡기나요? 그럼요. 아, 근데 그때 제대로 된 아침을 아까 그렇게 먹으니까 배가 참 부르다라고 적어놓은 날 있죠. 네. 그렇게 아침을 먹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오전 간식을 또 하거든. 지금 살이 많이 쪘기 때문에 항상 단계 밀가루가 땡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제때 먹고 참지 않으면 배가 부른데도 또 단 걸 찾게 돼 있어요. 몸이 이미 비만해진 경우 건강한 사람에 비해 더 자주 음식을 찾게 된다. 항상 과잉 영양을 섭취해서 비만해진 분들의 경우는 실제 항상 몸 안에 혈중 인슐린 수치가 높아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슐린이 항상 높다 보니까 쉽게 배고프고 그리고 조금만 식사 시간이 늦어지면 심하게 우울하고 견디기 힘든 상황이 되고 짜증을 내게 되죠. 그리고 실제 비만한 가족이 있어서 식사 조절을 시키려고 할 때 가족끼리 다툼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가족은 건강 때문에 다이어트를 시키려고 하는데 자꾸 짜증을 내고 몰래 단 거를 먹어버리는 환자들이 많거든요. 근데 저는 환자분들한테 또 가족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그 환자분이 몰지각해서 또는 자제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금과 같은 비만 상태에서는 인슐린 수치가 혈중에서 높아져 있음으로써 먹는 걸 참는 것이 공복감을 참는 것이 무척 어려운 상태다라는 설명을 드립니다.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또 다른 요인 중 하나는 탄수화물 중독이다. 지적됐던 거를 다시 한번 볼게요. 복부 비만 때문에 20일 전부터 병원 진료를 시작한 이성철 씨. 이런 메뉴들. 콜라로 끊었는데 네. 과자도 통째로 먹고. 그래도 한 봉이 아니라 한 조각을 드신 거죠? 네, 좋습니다. 중간에 뭐 꿀빵이나 이런 묵 같은 간식들, 케이크나 라면이나 아이스크림으로 간단히 그런 때우는 이런 식단의 문제들. 그래서 지금 이런 식단을 못 바꾸는 한도 내에서는 부인과 같이 운동을 열심히 하셔도 이게 계란으로 바위치기예요. 근데 이게 들 먹으니까 너무 힘이 없어가지고. 운동할 정도예요. 지금 부군이 얘기하신 기운이 없다는 게 지금 안 먹어서 쓰러질 정도가 된 게 아니라 그 항상 과잉으로 먹다가 지금은 부족하게 먹어서 체지방이 분해가 되게 하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 기운이 없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근데 절대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쓰러지면 책임질게요. 너무 뒤에 다운이 돼가지고 막.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그게 뭐냐면요, 선생님. 탄수화물 중독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배만 안 고팠으면 참겠는데 배도 고프고 기운도 없고 그럴 때 단 걸 먹으면 기운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게 에너지 부족이 아니라 탄수화물 중독 증상이에요. 탄수화물은 유달리 중독성이 강하다. 이 때문에 많은 환자들이 다이어트에 실패하곤 한다. 초콜릿이나 단 음료 또는 빵 같은 탄수화물을 항상 많이 드시는 분의 경우는 먹었을 때 더 많은 탄수화물을 먹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그 이유는 단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서 체내에서 인슐린이 과도하게 나옵니다. 그 때문에 혈당은 정상으로 유지가 되는데요. 대신에 오히려 공복감과 단 것을 더 먹고 싶은 충동이 생깁니다. 많이 먹어서 그만 먹어야 되는데 인슐린의 작용으로 살은 쪄가면서 단 것을 더 찾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밥을 먹고 난 후에도 달달한 음식을 찾거나 탄수화물을 먹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하는 사람은 탄수화물 중독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또 피곤하고 기운이 없을 때 단 음식을 먹어야 기운이 생긴다거나 탄수화물을 먹지 못해서 짜증이 나고 초조해진다면 한 번쯤은 탄수화물 중독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경우 탄수화물을 줄이는 것이 쉽진 않다. 하지만 2주 이상만 꾸준히 노력하면 중독으로 인해 나타난 증상은 모두 완화된다. 올해 나이 57의 임경순 씨. 자꾸만 늘어나는 허리 사이즈 때문에 고민이다. 국에만 밥과 두세 가지 밑반찬. 특별히 기름진 음식을 먹지도 않고 많이 먹지도 않는다. 단 끼니를 거르지 않는 편이다. 저기 혼자 있을 때도 잘 차려서 잘 먹어요. 그리고 급할 때는 그냥 간단히 국에 말아서 서서 먹고 가는 경우도 있긴 한데요. 그냥 보통은 항상 밥을 있는 대로 챙겨서 먹어요. 특별히 음식을 준비하지는 않아도요. 먹고 나면 부지런히 치운다. 그렇게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끝내고 나면 왠지 모르게 허전해져 이내 군것질을 하게 된다. 주로 고구마나 떡 같은 간식들이다. 먹는 걸 많이 못 참는다기보다 심심하면 먹는 걸로 채우는 것 같아요. 이러고 뭐 일하다가 또 심심해 그러면 과일 먹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사과 같은 거 하나 이렇게 먹고 조금 다니다가 또 심심해 그러면 귤 몇 개 먹고 이런 방식으로 다 계속하고 그리고 그 배가 고프지 않았을 때도 음식이 있으면 먹어요. 막 음식이 그걸 참지 못하고 그러는 건 아닌데 눈에 보이면 배가 안 고파도 또 먹어요. 그새 또 체중이 는 건 아닐까? 혹시나 싶어 재보는데 역시나 몇백 그램이 더 늘었다. 키 162cm에 몸무게가 70kg을 넘어섰다. 그간 많은 다이어트를 해봤다는 임경순 씨. 다시 한번 다이어트를 시도하기로 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지금 좀 전에 보고 깜짝 놀란 게 얼굴을 뵀을 때는 이분이 왜 오셨나 싶었거든요.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네, 얼굴을 봐선 비만한지 모르겠는데 실제 내용을 보니까 키 162에 70kg가 좀 넘고요. 그다음에 보통 지금 연령의 여성이라면 한 13kg 정도 체지방이 있는 게 맞아요. 근데 현재 27kg니까 2배가 넘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체지방률이 38%로 비만에 해당이 되고요. 복부 비만도 있는 상태입니다. 좀 적당히 먹어야 많이 될 먹지도 않고 상황이면 기름진 음식을 먹는 것도 아닌데 왜 두 살이 찐 걸까? 보시면. 보통 아침은 어떻게 드셨나요? 아침 밥 반 공기에다가 반 공기 정도. 국은 아주 적게 떠서 김치나 생선 네. 아니면 나물 종류로 밥을 먹고요. 저는 육식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면은 식단이 상당히 좋은데요. 국, 나물, 생선까지 아침을 먹고 밥은 반 공기 정도 드시고. 네, 근데 예. 과일을 좋아해가지고 밥 음. 먹고 난 다음에 네. 귤이나 사과 뭐 이런 걸 굉장히 어느 정도 드시는데요? 하루에 먹는 과일량이 얼마나 되세요? 오전에 사과 하나, 네. 귤은 하나,
6, 7개 먹을 거예요. 아, 많이 드시는 편이구나. 점심은 어떻게 드세요? 점심도 그렇게 과하게 먹지는 않는데 뭐 그다음에 또 이제 군것질거리가 있으면 눈에 보이면 참지 못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럼 점심은 밖에서 드세요? 집에서 드세요? 거의 집에서 먹어요. 아침하고 비슷한가요? 네네. 비슷해요. 자, 그러면 간식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 어떤 간식을 주로 드시나요, 평소에? 과일 아니면 네. 고구마, 고구마, 또 떡 같은 거 좋아해요. 떡.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현재 이런 몸을 만드신 임경수님의 패턴이 정확하게 다 이해가 됩니다. 근육이 적고 특히 하체 근육이 적다 말씀드렸죠. 근육이 적은 이유는 뭐냐면 지금 식단에 근육을 만들 재료인 단백질이 부족해요. 물론 이제 생선은 좀 챙겨 드신다지만 생선을 하루 3끼 다 먹기도 어렵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육류를 안 좋아하니까 그것 말고는 단백질 섭취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결코 지금 식사를 많이 드시는 분이 아닌데 간식으로 찌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간식이 전부 다 탄수화물이지 단백질은 없어요. 그래서 요 두 가지 먹는 양이 많진 않지만 먹는 음식의 대부분이 탄수화물. 충분히 단백질 섭취량이 너무 적다는 게 큰 문제다. 자, 한번 해보죠. 반갑습니다. 예. 이분의 경우는 키 체중으로 볼 때는 호리호리하다고 느껴졌는데 의외로 피하 지방과 내장 지방이 많습니다. 근데도 날씬해 보이는 이유는 얼굴에 살이 별로 없고 근육이 거의 없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복근이나 옆구리 근육, 등 근육이 거의 없고요. 얼마 안 되는 근육량 안에 보면은 근육 사이에 기름이 굉장히 많이 끼어 있는, 그러니까 제대로 힘쓰거나 기능하지 못하는 근육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이렇게 근육이 부실한 분들의 경우는 에너지 소비가 매우 적습니다. 따라서 기초대사량이 매우 낮기 때문에 이분이 별반 잘 먹지 않는데 살이 쪘던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탄수화물 과다 섭취가 문제가 되는 건 무엇 때문일까? 탄수화물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탄수화물이 빠르게 소화되면서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간다. 그러면 혈당을 낮추기 위해 췌장에서는 인슐린을 분비한다. 인슐린은 혈액 속으로 분비되는데 당을 분해해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당이 에너지로 쓰고도 남을 만큼 많아지면 결국 남은 당은 지방으로 저장된다. 때문에 내장 지방이 점점 더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각각을 놓고 보면 결코 나쁜 건 안 드시고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탄수화물 때문에 복부 비만이 된 임경순 씨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부실한 겁니다. 더 문제는 하루에 활동량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서서 걷거나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근육량이 또 하체가 더 적은 원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러면 지금 생선을 드시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존에 드시는 생선 이외에 단백질로 추가할 것들을 좀 찾아보죠. 계란 좋아하세요? 네. 뭐 삶은 계란도 괜찮고 프라이도 괜찮고 찜도 괜찮아요. 그래서 계란을 주식으로든 반찬으로든 간식으로든 넉넉히 드시는 게 가능할까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반찬도 계란 후라이나 찜을 꼭 내놓는다든지, 그리고 지금 출출할 때 지금 고구마를 드시거나 과일을 까시거나 하시죠. 그때 삶은 계란을 드시면 어때요? 그때 출출할 때 뭔가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살을 빼기 위해선 근육량도 늘려야 한다. 취미생활 하시는 데가 집에서 얼마나 하루 1시간 4km 정도 걷는 것도 좋다. 4km 어떻게 다니세요? 자주 가요. 직접 모세요? 네. 4km면 천천히 걸어도 1시간이면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편도만 걷기를 하면 충분히 운동량이 확보될 것 같은데. 어떠세요? 괜찮죠? 예. 필요한 운동량은 개인에 따라 다 다르지만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해주는 것이 좋다. 만 바꾸시면, 그리고 도보량만 늘리시면 충분히 성공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운동과 근육은 체중 감량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근육 자체가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기 때문에 운동으로 근육량이 늘어나게 되면 기초 대사량이 높아진다. 기초 대사량은 수면을 할 때나 몸을 움직이지 않고 있을 때도 스스로 소비하는 칼로리 양을 뜻한다. 운동을 하면 평소보다 에너지를 더 많이 쓰기 때문에 칼로리 소비가 많아진다. 지방이 더 빨리 연소되는 것이다. 만약 근육량이 같은 경우라면 운동을 할 때 체중이 더 많이 나가는 사람에게 무게가 더 많이 실리게 된다. 그래서 칼로리 소모도 더 많아지고 지방도 더 빨리 빠지게 된다. 살찐 사람이 운동의 효과를 더 빨리 볼 수 있는 것이다. 양을 조절해서 드시라는 거예요. 자, 좀 조절을 하셔야 되세요. 예. 그렇다면 보시고요. 식사 조절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체중 조절을 하다 보면은 근육이 좀 줄어들어요. 근육이 줄어드는 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단백질을 충분히 드시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요. 단백질은 100g 이상, 몇 끼. 드시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근데 뭐 닭가슴살 이렇게 포장된 거 한 덩어리나 돼지 다리살 뭐 그 정도. 그다음에 생선은 2토막 이상. 맵기니 닭가슴살, 돼지 다리살, 쇠고기 부채살 등 기름기가 적은 살코기를 150g 내외로 섭취하는 것이 좋다. 흰살 생선이나 새우, 오징어 등의 단백질 음식으로 대체해도 되고 달걀도 괜찮다. 밥은 한 공기 200g 기준 2분의 1공기 혹은 3분의 1공기가 적절하다. 단백질 식품과 밥, 그리고 채소를 곁들인 한식 식단. 이렇게 먹으면 칼로리는 높지 않지만 포만감이 크다.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무조건 참고 조금 먹는 게 아니라 고르게 영양 섭취를 하면서 현명하게 먹는 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는 채소라든지 또 살코기의 육류 그리고 생선류 그리고 적당한 양의 밥을 균형 잡히게 먹을 경우에는 충분하게 만족할 정도로 포만감 있게 먹더라도 열량 섭취가 과도하지 않아서 체중 조절에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올해 나이 63세 정옥순 씨. 그래서 체지방률이 약간 줄고 체중도 한 500g 줄었습니다만 식단 부분을 좀 걱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잘하셨는데요. 네, 이거를 이렇게 안 하면 정옥순 씨는 경동맥이 막혔다는 사실을 알고 체중 감량을 시작했다. 키 153cm에 몸무게 68kg. 예전보다 처음에 치료를 비하면 시작한 지 7개월 만에 무려 10kg이나 노후가 빠졌다. 들어갑니까? 네, 좋습니다. 오르겠습니다. 혈압도 지금 120에 80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과거엔 식습관이 좋지 않았다. 99. 식사가 불규칙했고 거의 탄수화물만 먹었다. 축하합니다. 1년에 고기를 한 4-5번 먹으면 많이 먹어요. 근데 그것도 많은 양을 못 먹고 그랬는데 이제 여기 교수님 만나서 해니까 근육이 저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근육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갖고 교수님이 고기를 무조건 120g 먹으랬는데 그걸 먹어도 근육이 안 생겼어요. 그래서 150g으로 늘려가지고 한 3개월 되니까 그렇게 저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옷도 99 사이즈를 입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옷도 어느 날 보니 77 사이즈가 또 커지니 66, 55 이렇게 되면서 이제 내 자신감이 생기고 나가면 이제 주위의 사람들도 이쁘다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60대) 부부 신용재 씨와 이건실 씨. 다이어트를 위해 5년 전 식단을 바꿨다. 밥을 뜨고 나면
반드시 저울에 잰다. 여기 조금 더 해야 돼. 430까지만 먹으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430이면은 요 정도만 먹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요만큼 먹었었는데 밥을 한 200g인가? 200g 정도밖에 안 돼요. 이거. 남편의 밥량은 200g. 이건실 씨의 경우 100g 정도만 먹는다. 물이 어디 갔지? 신선한 채소도 잊지 않는다. 먹으러 가 그냥. 몰라 나도 오늘 몇 번 걸었나? 4,800밖에 안 걸었네. 밤 되면은 만보 돼 만보. 밥을 적게 먹는 대신 다른 반찬을 충분히 먹는다. 메추리알, 돼지고기 등 단백질 식품을 우선적으로 챙겨 먹는다. 칼로리를 계산할 줄을 몰랐어요. 칼로리란 왜 계산해야지 모르는데 병원 가니까 왜 우리 몸에 맞는 기초 대사량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추려면은 밥은 한 공기에 한 300칼로리, 뭐 고기는 뭐 50g에 뭐 80칼로리 그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생각하면서 식단을 이렇게 준비하니까는 양이 틀리고 메뉴도 좀 틀리죠. 왜냐하면 단백질은 항상 꼭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반찬이 작으면 밥도 조금 먹는데 반찬을 조금 먹으면 군것질이 많이 들어가니까 반찬을 좀 항상 넉넉하게 먹으려고 하는데 일이 좀 많아요. 처음에는 배가 좀 고팠어요. 근데 고팠는데 자꾸 그거 하다 보니까 위가 거기에 맞춰지는 느낌이에요. 보니까 그거 집에서는 이렇게 먹다가 가끔 이제 나가서 먹을 때는 조금 오버를 합니다. 조금. 근데 오버를 하는데 그게 그 걸음으로 택배 걸음으로 보통 많이 뛰면 한 2만 보씩 하기 때문에 그게 반가기가 되는 것 같아요. 식단을 바꾸면서 몰라보게 날씬해졌다는 부부. 이건실 씨의 경우 5년 전 65kg이었던 몸무게가 지금은 47kg이다. 이게 저기 60kg, 65kg 나갈 때 입던 옷인데요. 한번 입어볼까요? 이거 그 우회로 쑥 들어가요, 그냥. 이게 겨울 옷인데도 이게 세탁하고도 이게 하고도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65kg 할 때는 이쪽에서 있었어요. 이게 원래 이렇게 단추가 여기 있었었는데 이제 그 병원 다니면서는 2kg 빠지고 2kg 빠지고 그다음에 이거 벗어버려서 벗어서 새로 샀어요. 아주 비만하진 않아도 부부 모두 복부 비만이 있었던 상태. 아내의 권유로 병원에 다니기 시작한 신용재 씨도 1년 만에 7kg 정도 체중을 줄였다. 원래 고혈압과 당뇨가 있었다는 신용재 씨. 그러니까 막걸리를 먹어가지고 그 다음날 혈당이 조금 올라가가지고 108이 됐어요. 그래갖고 어제는 안 먹으니까 오늘 103으로 다시 떨어졌고 그런데 12월 1일 날 김장을 하면서 좀 과식을 하다 보니까 12월 2일 날 혈당이 120으로 올라갔네요. 그러니까 이게 반성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게. 철저한 관리 덕분에 그래도 아직은 상태가 좋다. 지수가 당화혈색소인데 그 보통 6.0 이내로 가야 되는데 심할 경우에는 6.4까지 갔다가 얼마 전에 5.6으로 내려와 가지고 거의 정상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진짜 이제 조심을 하지 않으면 저도 큰일 날 것 같습니다. 부부의 또 다른 다이어트 비결은 운동이다. 신용재 씨는 운동을 하기 위해 일부러 지하철 택배 일을 한다. 일을 하면 하루 4km, 1시간 정도는 걷게 된다. 이건실 씨 또한 63세 나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헬스로 근육을 키운다. 이 모든 게 노후를 위한 투자다. 그 소득은 없고 뭐 90살, 100살까지 살 적에 다른 사람이 아픈 거 볼 때 만족하죠. 다른 사람은 허리가 아프고 어깨가 아프고 무릎이 아프고 뭐 병원비 간다 할 때 뭐 그런 게 걱정이 없고
또 실비보험도 없는데 그런 게 걱정이 없으니까. 예, 그게 건강을 위해서 걱정을 위해서 이제 열심히 관리하는 거예요. 탄수화물 중독이었던 이성철 씨. 어렵게 식사 조절을 하고 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결과적으로 얼마 정도 체중이 빠지셨나요? 지금 처음보다 지금 한 4kg, 한 달 가까이 되면 4kg 정도 뺐어요. 근데 이제 힘든 거는 조금 낮은 것 같아요. 적응이 좀 돼가지고 처음 한 2주째는 너무 힘든데 뭐 지금 한 3주, 4주 되니까 조금 적응이 돼가지고 좀 할만한 것 같아요. 지금 1주 만에 뵙는 거 맞죠? 근데 2kg가 넘게 빠졌네요. 2.2kg. 근력이 빠진 거 아니에요? 축하드립니다. 물론 근육이 약간 줄었어요. 400g. 근데 그걸 감안해도 1.8kg는 체지방이 줄어든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지금보다 개선이 되면 앞으로도 월 4kg는 넣고 납니다. 힘들긴 해도 탄수화물 중독은 극복이 가능하다. 먹는 재미가 없으니까 사는 재미가 없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예요. 뭐냐면 더 잘 먹는데도 기운도 없다는 착각 느낌? 그런 거 있으시죠? 그게 당 중독의 특징이에요. 처지는 것 같고 초콜릿 하나만 먹으면 확 살아날 것 같은데 그죠? 예. 근데 제 경험상 절대 쓰러지진 않습니다. 그냥 쓰러질 것 같은 느낌? 기운이 없는 느낌이지 실제로 쓰러지진 않아요. 복부 비만 때문에 건강이 위태로웠던 황수영 씨. 치킨의 유혹에도 꿋꿋하게 버틴다. 밤늦게 돌아오는 아이들과 얘기를 나누기 위해 식탁에 앉지만 야식은 일체 하지 않는다. 단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 매 끼니 단백질이 충분한 한식을 먹기가 쉽지 않다. 술을 드시고 오시면 탄수화물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꼭 드셔야 돼요. 밥이나 라면이나 뭐 이 종류를 먹어야 되는데 지금 드시는데 일주일 동안은 안 드셨어요. 그러니까 드시더라도 진짜 절반도 안 되게 그렇게 이제 약간 관리를 하고 계세요. 근데 좀 요즘 이렇게 날이 날인 만큼 좀 술자리가 많아가지고 약속이 계속 있으셔서 저녁에는 좀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들어와서는 안 드시니까 조금 빠지긴 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요즘 황수영 씨에겐 시간이 참 더디 흐른다. 그렇다면 과연 야식을 끊고 탄수화물을 줄인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을까? 자, 지금 보시면 성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제 좋은 점부터 말씀드리면 일주일 만에 체중이 2.2kg나 빠졌습니다. 이건 큰 실적이고요. 근데 자세히 봐야겠지만 아쉬운 거는 빠진 2kg 중에 1kg가 근육이에요. 이거 좀 오게티입니다. 그래서 뭘 잘하셨고 뭘 못하셨는지를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 그 나머지 그냥 식사 때 보면 그냥 소위 기름이 많은 국물탕이거나 아니면 그냥 단백질이 별로 없는 그냥 부실한 식사를 할 때가 또 많으세요.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스파게티에 단백질이 부족한 겁니다. 식단에. 옛날보다 음식 조절을 해서 살이 빠진 거는 좋은데 근육이 1kg나 줄어버린 거예요. 이유는 단백질 섭취가 식사량을 조절하면서 단백질이 따라서 줄어버린 게 주된 주범입니다. 끼니 때도 아직 큰 성과를 내진 못했지만 굶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 마음이 편안하다. 환자들 입장에선 가장 현실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법이기도 하다. 지난 몇 년 전에 했던 그런 다이어트는 그냥 무작정
저 혼자 괴롭고 참는 다이어트였는데 지금은 가면서 이제 하나씩 개선해 나가는, 또 앞으로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틀을 좀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서 훨씬 더 체계적이고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운동을 하기 위해 집에서 4km나 떨어진 학원을 걸어서 다니고 있는 임경순 씨. 이번 일을 계기로 운동과 음식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 지금은 뭐 다이어트 기간이라 좀 강하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식단을 유지를 해갈 거고요. 지금처럼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근데 앞으로 운동도 계속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지금은 세 끼를 단백질을 먹는데 그렇지 않아도 한두 끼라도 단백질을 꼭 먹으려고, 아니면 계란이라도 먹어야 되겠다라는 생각, 어떤 방법이든지 단백질을 섭취해서 근육량을 좀 늘려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제 용지 받아온 스트레칭도 집에서 열심히 해봤어요. 적절한 식사 조절과 운동으로 체지방이 줄어들게 되면 우선은 문제가 되는 내장 지방이 먼저 빠지고 그 다음에 피하 지방이 빠지게 됩니다. 보통 제가 다이어트를 할 때 환자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장 지방 때문에 혈당도 높고 지방간도 있고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이 선생님이 처방한 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면은 저 내장 지방이 빠져서 내가 좋아질까요? 이런 질문을 하시거든요. 제 대답은 이겁니다. 사실 처방대로 따라서 감량에 성공하는 건 쉽진 않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감량에 성공을 하면 저 내장 지방은 분명히 빠집니다. 라고 얘기 드립니다.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던 다이어트. 그 이유는 아마도 배고픔 때문이었을 것이다.